요번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 1.0등과 1.1등급의 고급 과목 수강이나 고급 과목이 없으면 스스로 심학습한 과정이나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그 대학들의 전형들을 갖다 꼼꼼히 살펴갖고 이제 우리 아이가 늘 학과들의 특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입시 결과 파악 후 지원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우선 나의 내신을 학생부의 비교과, 심학습과 탐구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 유튜브에 설명, 이건 경희대 저희 자료가 아니거든요. 경희대 교과, 그러니까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도 아니고 교과 종합평가에서 경희대에서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학업 역량 50, A 맞으면 진로 역량 50 주겠다. B 맞으면 47인 거고. 근데 300점이니까 둘 다 AA 맞으면 100인데 300점이 곱하기 3해서 300점 되는 거고. 서류평가 하나를 B좀 맞았다? 그럼 얼마가 되죠? 97이죠. 97 되니까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291 되죠. 서류가 두 개 B야. 그러면은 94죠. 곱하기 3 하면 282죠. 그러면 서류평가 하나 성적 차이가 얼마죠? 9점이죠. 그죠? 서류평가 하나가 9점이에요. 서류평가 두 개는 얼마고? 18점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경희대 교과 700점은 교과 성적 560점에 비교과 출결봉사 140. 이건 다 만점이겠죠? 80%가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과목이 80%인 거고. 그 다음에 20%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 A, B, C 나오는 과목이죠. A가 3개 나오면 다 이제 만점인 거죠. 그 A가 3개 나오는 건 다 만점을 갖다 받겠죠, 학생들이.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자, A가 다 만점이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560점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이제 80%에서 결정되죠. 곱하기 0.8이면 448인 거고, 1.5등급은 548.8에 0.8이면 439.04가 되니까, 1등급하고 1.5등급 성적 차이가 얼마가 되죠? 8.96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얼마예요? 그 다음 2등급이면 17.92점 차이고. 서류평가 하나가 아까 9점이라고 했죠. 그 서류평가 하나가 교과 전형에서도 0.5등급 차이인 거죠. 그죠? 교과에서도. 서류평가 두 개면은 내신 한 등급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학종은 더 하겠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경희대 경제학과 자료인데 요걸 보세요. 경희대 경제학과 자료를 보면은 이거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자료인데 자, 요게 뭐죠? 1.2하고 1.4가 떨어진 거잖아요, X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일반고 그룹이겠죠. 요거야 이제 지역자사고나 요런 아이들의 그 2등급 때, 3등급 때 요건 4등급, 4등급이야 특목고라 하더라도. 그럼 보면은 요 일반고 그룹에서 보면은 얼마가 되냐면 2.4가 아니고 뭐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고를 이기는 건 뭐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1.2하고 1.4는 떨어졌고, 그죠? 오히려 누가 붙었죠? 일반고 그룹에서 끝에 있는 2.4등급이나 얘를 갖다 이기고 합격을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서류평가하고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이렇게 삼포도를 보실 때 잘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일반고 그룹, 여기서 뭐 경영학과도 이런 게 일반고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룹, 이렇게 이게 나눠지잖아요. 대략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정도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갖다 보시는 것이 도움되겠죠. 이걸 보시면 이건 경북대 지역인재인데 우리는 뭐 지역인재 넣을 건 아닌데 이걸 갖다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경북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이게 X가 불합격인데 수능 최저 통과예요. X가 불합격인데 수능 최저 통과예요. 수능 최저를 갖다 얼마? 3합3이었다. 그런데 누가 1.0등급 때에는 떨어졌어. 지역인재, 경북대 지역인재는 자사고가 포철고하고 김천고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얘네들이에요. 2등급 전후입니다. 일반고에서는 어디냐면 1.7, 1.8 되고 수성고에는 일반고 애들이 1.7등급 대가 1.8등급 대까지 뽑혀요. 이렇게. 아까 일반에서도 제가 1.7등급 대까지 뽑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근데 누가 떨어지는 거야? 1.0등급 대가 떨어져요. 이건 뭐냐? 1.0등급인 애가 수능 최저 3합3을 맞춰놓고. 왜 떨어졌을까요? 서류 전형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일반은 일괄합산이지만 경북대 지역인재 1단계 5배수예요. 거기서 안 돼요. 경북대 치대도 3합3이거든요. 되게 높죠. 근데 어디냐면 죄다 떨어진 거예요. 내신 1, 2, 3, 4, 5등. 3합3. 경북대 치대는 보통 1단계 5배수인데 수능 최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충원까지만 다 붙어요. 근데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다? 1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 일반고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평균이니까, 아, 일반고는 2등급 초반, 저희가 경북대 치대 지역인데 2.25등급을 합격시킨 애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아이들 거 같이 또 이렇게 이제 한 아이들은 요런 내신 갖고 서류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내신 갖고 어느 정도 가능.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건 아직 뭐 유튜브 제가 올린 게 아닌데 한번 그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이 언제지 저희 애들 갖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저희 애들 갖고. 그러니까 1.0등급에서 1.2, 요번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 1.0등급과 1.1등급의 고급 과목 수강이나 고급 과목이 없으면 스스로 심화 학습한 과정이나 또 학생부에 심화가 됐을 때 심화가 돼 있는 애들은 서울대 직윤의예과, 다 의예과 얘기는 거죠. 서울대 일반의예과, 연대의대, 카대, 성균관대, 고대학교 추천 학우부 수형이었는데 이게 그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 없고 학생부에도 그냥 스스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학생부 잘 안 적어주는 학교 있죠. 그죠? 단지 이제 뭐 담임선생님이 이런 거는 탐구력과 문제결 됐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인하대, 단국대, 경희대, 의대. 요 정도 됐어요. 같은 내신 등급대예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을 갖다 분류 한번 해보려고. 또 1.1하고 1.2등급에서 심화가 돼 있는 애는 카톨릭 의대, 울산대 의대, 고대학교 추천 전형 됐는데 그 1.1에서 1점 보통과 심화인 애는 부산대, 경북대, 계명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1.2에서 1.3등급인 그룹에서는 한림대, 계명대, 원광대 되는데 서울대 일반의예과가 1차는 됐어요. 최종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제 1차만 된 아이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에서 심화된 애들이 이제 서울대 직윤으로, 제가 서울대 직윤 의예과가 1.3등급 때 된 애 있다고 그랬죠. 성균관대 의대 고대하고 부수, 서울대 일반의예과가 1차 됐죠. 1.4, 1.5에서 다 심화. 이때부터는 다 심화. 뭐, 보통이어갖고 의대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내신 그룹에서. 된 애들은 가천대 의대, 단국대 의대, 경북대 의대, 계명대 의대, 서울대 치대, 경희대 치대, 연대 미래의예과, 서울대 약학과, 서울대 일반의예과 1차. 1.5에서 1.6등급 심화인 아이도 카톨릭 지도자 추천 의예과,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경주의대, 서울대 일반 치의예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 의예과 1차. 재작년이고 요것은 서울대 일반 의예과 1등급 때 1.5등급 대인 학생이 1.6에서 1.7 심화돼 있는 한양대, 연대미래, 경북대, 계명대. 요게 이제 1.69등급의 서초고등학교 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 1.8등급인 아이가 제가 경북대 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 의대예요, 의대. 치대빠. 그 다음에 1.8, 1.9에서 부산대, 물론 이제 1.8, 1.9의 요 아이들은 이제 자사고 아이들이죠. 그래서 서울대 치대, 연대 치대. 요게 이제 1.2, 2.2는 카톨릭대, 이렇게 이제 2.2, 2.3은 이제 경북대 치의예과. 요건 일반고입니다. 2.4, 2.5 등급에서 다 심화되어 있는 가천대 의대, 서울대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 연대 치대. 2.5, 2.2가 아주대. 요건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죠. 2등급대 애들은. 여기서는. 근데 2.6, 2.7은 가천대. 2.8, 2.9는 가천대, 경희대 치대. 2.9, 3.0은 인하대, 서울대 치대. 그 다음에 3.1, 3.0 서울대 치대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가 의외로 뭘 보죠? 대학 자기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오면 뽑아요. 3등급대인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내신 갖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내신이 좋은데 비교과가 부족하면 반드시 이제 저는 이제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하라. 그래서 이제 서강대 한번 보세요. 서강대가 올해부터 이제 교과 고교정 추천 명칭이 교과 지역균형 변경되죠. 근데 교과 고교정 추천 전형 2023학년 수능 최저가 46이어서 올해부터 이제 3개 각 3등급 되죠. 굉장히 완화되니까 되게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수능 최저도 2022학년도에 3과목 각 3등급이었어요. 올해 전형을 적용한 내신이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제 3학력으로 상승했고. 근데 70% 내신은 대부분 0.1등급 전후 차이였어요. 화생공마일 정도 차이였죠. 그래서 결국은 뭘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아마 올해 이제 만약에 서강대 만약 교과를 넣습니다. 내가 비교과가 좋은 내신이 적은다면 2022년도 왜 수능 최저가 똑같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인문이 70%까지 1.64였고, 자연이 1.56이었거든요. 그죠? 요번에 3합용 되면서 인문은 1.64 똑같아였고, 자연이 1.68로. 그죠? 좀 약간 내려간 거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과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원 전략 짜시려면 2022년도 자료를 봐.
근데 크게 큰 변화가 없죠. 큰 차이가. 그죠? 수능 최저가 하나 올라갔다가 확 올라가거나 아주 들어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았죠, 내신이. 요걸 보시면 여기서 화생국만 조금 이제 0.84 정도가 이렇게 내신 내려갔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부족한데, 자, 비교과가 좋다면, 내신이 좋은데 비교과가 좋다면 비인기학과의 경쟁률 낮은 학과를 선택해라. 저는 이제 내신이 부족한데 비교과가 좋아. 그럼 여기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경쟁률 보더라도 좀 낮잖아요. 경쟁률이요. 그죠? 전반적으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는 자, 70% 1.83. 왜 저거 하냐? 저희가 요번에 강동에 있는 일반고 1.85 등급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넣었어요. 합격시켰어요. 근데 1.9등급 때도 1차 합격됐어요. 걔는 이제 안 되긴 했는데. 요 1.84. 요런 부분들은 요거 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일반고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요런 데는. 왜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왜 요즘 얘기는 대학들 설명해 들으시면 다 요즘 무슨 얘기하죠? 복수 전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학을 높이세요. 그래서 대학을 높이시려고 하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 1.85 저희가 합격시켰다니까요. 1.9등급 때 1차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노리세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고대 가정교육과. 이거 2022년도 자료인데 개적이죠. 아까도 그랬죠. 자, 일반고가 7%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가고가 81%예요. 그럼 일반고는 개적에 눈도 안 줘요. 내가 되겠어? 81%가 영재고 가고인데 고대 가정교육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2022년대 50%까지 2.7이고 70%까지 2.8. 이번에 높아졌죠? 이래요. 이거 다 특목고 자사. 아니야. 이건 제가 볼 때 100% 일반고예요. 100%. 왜? 영재고 가고 아이들이 서울 가고 남자아이들이 서울 가고 남자아이들이 가정교육과 느꼈어요? 안 늦죠. 영재고 애들이 고대 가정교육과 갈까요?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보건융합과 뭐 보건과학대학은 가도 여긴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학과. 그리고 여기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고대 내가 하고 계열적 값이 영재고가 81%고 일반고가 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고대 이런 데들이 일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보여요. 이때 요 그룹에서 저희가 지역자사고 3.9등급인 아이를 갖다 고대 가정교육과 합격시켰어요. 지역자사 3.9등급 갖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를 하나 찾았지만 이런 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죠? 이런 전형별의 특징. 그래서 저기는 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 학과에서 의외로 그죠? 뭔가 이렇게 빈틈 있는 학과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각 대학의 1차 합격과 최종 합격 내신 컷을 좀 파악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카톨릭대가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카톨릭대가 보면 뭐냐면 1단계는 어디까지 붙었고, 합격을 했는데 미등록은 어디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합격했는데 미등록했다는 최종 합격은 됐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등록을 안 한 거지, 지가. 그죠?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의 자료는 등록자 기준이니까 등록자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이 어디까지 뽑는구나라고. 그럼 딱 보면은 카대 의대는 어디까지 뽑죠? 저는 제가 볼 때 카대 의대는 학교당 한 명이잖아요. 학교당 한 명이면 일반고는 1.2, 1.3까지도 뽑히는 거죠. 저기 1.3등급 때까지 꽤 많잖아요. 1.4등급은 뭐 지역자사고나 자사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1.2, 1.3등급 때라고 하면 제가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돼서 정규 2등 좀 받으면 제가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삼포도 1번 다 나오잖아요. 약대는 어디까지 되죠? 저는 약대는 학교장 추천에 카톨릭대학교가 이제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서울, 의대는 한 명이지만. 약대는 제가 볼 때 2등급 초반대까지 일반고는 비교과 자신 있으면 넣어보세요. 저는 넣어보시라고 말. 요거를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1단계가 됐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도 2.0등급, 2.1 정도 됐어. 이런 걸 보시면 요걸 보시면 1단계하고 요걸 갖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럼 1단계는 어디까지 뽑았다? 그럼 뽑을 의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안 됐어. 그럼 지가 면접을 못 봤거나, 그죠? 뭔가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췄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단계가 되면은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합격과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3포더가 나와 있지 않으면 잘, 아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애들이 최근 자료들을 갖고 어디까지 뽑혔는지 제가 한번 그건 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게끔 됐는데, 저희가 서울대 지역균형 의학과 1.3등급 때
합격을 한 애가 있고, 서울대 일반전형 의예과 1차 일반고 1.58이 된 애가 있고, 연대 의대는 재작년에 2.51 된 애가 있고, 카톨릭 의대는 자사고 2.1이 된 애가 있고, 아까 한양대 의대는 제가 말씀했죠. 서초고 1.7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데들이 일반고, 요번에 일반고 2.0 등부터 가천대 의대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수능 최저 못 맞췄어. 대신 다른 대학은 갔어요. 수능 최저 3합4인데. 일반고 2.0이 가천대를 붙더라는 거야. 비교과가 좋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경북대 의대 제가 일반고 1.7 말씀드렸죠. 치대도 보시면 어디죠? 이건 뭐 2.9, 3 다 특목고 자사고겠죠. 연대치대 2.4 이건 하나고 Y였고, 경희대 치대 이건 지방 자사고 2.8등급대였고, 근데 경북대 치대 일반고 2.25 등급 제가 합격한 아이 있다고 했죠. 또 보시면 대전대 한의대 3.4 등급대,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한의대 3.6대 지방으로. 근데 대구대 한의대 일반고 2.4 등급대가 붙은 애가 있어요. 최종 합격. 제가 1차면 1차라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등급 대 중반인데 아, 내가 의학계열 가고 싶어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한의대나 이런 데 잘 보시면 요런 데. 그러니까 이제 연대 약학과 아까 제가 1차 일반고 1.92 말씀을 드렸죠. 중앙대 약대 3.4, 가천대 약학과 아까 3.9 지역 자사고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1차나 최종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저희 자료 저희가 대학들이 삼포도를 보면 분포할 수 있지만 근데 이해를 갖다 도와드리기 위해 그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서울대 경영학과 2.1, 서울대 경제학과 2.3, 서울대 영어교육과 3.1.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4.36 등급 이런 데도 1차 등급 된 애가 있어요. 기계공학부도 일반고 2.08 1차 된 애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서울대 건축공학부 일반고 2.95 등급도 1차 된 애가 있다니까요. 최종은 안 됐죠.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에서 2등급 넘어가는 애들 1차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 결국 수강 면접에서 안 되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산림과학부도 요번에 4.4 등급 1차 합격을 하고 이것도 서울대 건설환경과 지방자사고 3.3등급이 합격을 하고 이런 데들이 이제 보시면 연대 경영도 2.6, 외고 2.7등급, 그 다음 연대 인공지능학 지방자사고 3.0등급대, 연대 간호학과는 국제고 3호, 3.5등급, 연대 간호학 1차, 아까 하스 제가 4.1등급, 4.3등급 합격시킨 애 있다고 그랬죠. ISE도 4.5, 4.1. ISE가 요번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 다 2등급 중반에서 끝났거든요. 와, 높다 그래서 안 들어올 가능성인데 그러지 마세요. 요번에 제가 1차 합격은 4.18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 ISE는 다 일반고만 대부분 다 지원하고 그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거의 다 일반고 애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고 학부모님 계시면 4등급 때 만약에 연대 하면 적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연대 신소재공학 일반고 2점. 얘가 이제 김포 아이였거든요. 근데 일반고에서 2등급 초반대인 아이들 신소재공학은 또 인기학과잖아요. 근데 일반고 2.16등급이 합격한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도 경영학과 일반고 1.9등급, 고대 경영학과 일반고 2.1등급, 그죠? 고대 경영학과 지역자사 2.8등급, 그 다음에 요게 어디면 한대부고, 그죠? 이렇게 2.8등급, 고대 경제학 1.8등급, 차세대 지방자사 3등급, 고대 보건용학과 학부는 4.5등급 1차, 그죠? 1차 된 애가 있죠. 그 다음에 고대 건축사회학 경우 4.67등급 합격했고, 이건 개적으로 됐죠. 고대 통계학과 영어영문과 요런 애들 재작년에 이제 이거는 외대부고 아이들. 그죠? 외대부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 있죠. 바이오공학 일반고 2.1등급 합격하고 요는 일산에 있는 일반고였거든요. 2.1등급.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일반고 일반고 2.95등급인 얘가 서울대 떨어지고 고대는 최종 합격했어요. 그죠?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차와 최종을 보면 대학들이 어디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내신이 낮은 데는 물론 비인기 학과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성균관대 이렇게 등등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갖고 아, 대학이 어디까지 뽑았더라라는 것이 있으면은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비교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그러면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학생부를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1월 10일 날이죠. 미래역량 경영 대학 입학생 개선 방향에서 서울대 입학수단관 이승현 입학수단관이 얘기한 게 뭐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적인 취지가 뭐냐면 진로 분야에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은 뭐냐? 이거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두 번째가 뭐죠? 국가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습자상,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 및 세계 각 나라의 미래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구현하며 문제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역량평가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 가면 탐구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나요? 성균관대도 뭐 성균관대 설명해 들으시면 뭐라고 했죠? 저거 안 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전공적 합성, 계열적 합성 용어 안 쓰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뭘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탐구 역량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자, 전과목 성적의 우수성,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보다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가 높고, 그 다음에 독서 소양이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뭐죠? 탐구잖아요. 그죠? 이걸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 고교와 대학의 뭐다?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설명회 했었을 때 재작년에. 자, 생명과학 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죠? 고급 생명과학 없으면 서울대학교 네 스스로가 뭐라죠? 동아리나 이걸 활용해서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걸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자, 4월 말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서울대학교는 내신이 막 일반고 2.9등급 때도 1차 합격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대도 3등급 때 초반 때도 뽑고 서울대는 자기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적합하면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발표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보세요.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거 하는 것은 심화된 과목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죠? 고교학점제에서. 그러면서 자, 우리 학교 한번 학생부 떠올려 보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뭐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등의 학내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학업 관련 우수성이 없으면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다 일반고 학생들 보면 참여함,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건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세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안내서에서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하면 학업 관련 우수성이 없으면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뭐죠?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건가,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이번에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에서 뭐라고 했죠? 학생이 학생부에 대학원 과정의 내용을 써놨다면 면접에서 꼼꼼히 질문할 예정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대학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계속 학생부 종합이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이니까 사실 대학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예과 과정이나 이렇게 뭐 교양 과목이나 전공 기초 과목을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거는 저도 된다고 보는데 그 취지에 맞게. 근데 대학원 과정은 너무 오버하지 않냐? 그러면 대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런 거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학원 과정을 써놨으면 면접에서 꼼꼼히 묻겠다는 얘기는 서류 평가는 통과시켜 놓고 면접에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대학원 과정까지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학생부에 나타내실 때 또 뭘 나타내시냐면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은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소서가 있어. 그럼 자소서를 통해서 결과물을 갖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동기와 과정을. 근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기 평가서를 받지 않으면 이 학교의 세특이나 동기와 과정을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 주제를 왜 선택해야 되었고 하면서 얘가 학습했던 과정이 내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안 받는 일반고의 학생들에 대한 건 결과물과 결과물에서 설명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의 평가 과정은 뭐죠? 결과만 평가하지 않겠다. 동기와 과정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선생님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자,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기 평가서 안 받아. 그럼 PPT라든지 보고서 서론에 있잖아요. 서론의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셔야 돼. 서론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적 안내서에서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라고 해서 제가 PPT나 보고서 서론의 동기와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언급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위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은 예전에도 있던 거예요. 요번에 들어간 게 뭐죠? 탐구. 탐구 강조했죠. 그 다음에 뭐죠?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는, 자, 만약에 자소서가 있었으면 고3 학생들 뭘 썼을까요? 내가 고3 때 했던 것들 이것저것 다 나열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 3년 동안 깊이 있게 학습하고 탐구했던 그 과정들을 갖다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로 디벨롭되는 과정을 쓸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요즘 이걸 만들고 있어요. 요번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자, 학생들의 메인 테마를 갖다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육모에, 기말고사에 저거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기 생각 있는 애들은 얘기를 하죠. 저는 뭘로 했으면 좋겠고, 뭘로 해왔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남아있는 이제 주제 추천해서 그걸 갖다 디벨롭을 시키고, 그래서 수학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 연계해서 연계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결정을 못해요. 그럼 제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래요. 상담을 해서 마지막 주제 추천을 갖다 할 때, 이거를 갖다 연결시키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요런 게 이제 동기와 과정에 대한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질병의 종식을 읽으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본 후 코로나19 감염 후 심장합병증 원인을 산화 스트레스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4년기 평형을 학습하면서 혈액의 완충 용량에 궁금증이 생김 생화학을 참고로 헤모글로빈의 작용을 화학평을 분석한 후 핸더슨 하셀바흐 방정식을 이용하여 pH 7.4를 유지하기 위한 CO2와 HCO3의 비율을 계산하여 발표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죠? 얘가 이제 서울대 의대, 카드 의대 합격한 아이인데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죠.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과학과제 연구인데 이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개인정보니까 찍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시간을 할 때 넘겼거든요. 그냥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면적 심층. 얘가 1.3등급인데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아이예요. 직윤으로. 그렇죠? 그럼 보면은 이제 후천적 형질의 유전에 관심을 갖고 목의 유전에 대해 발표했고, 그 다음에 유전체의 발현, 유전체 안정성 유지 및 재조합 조절 등과 같은 걸 했고, 유전자 돌연변이 모델을 다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고1일 때 쭉 했던 거죠. 물리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mRNA를 활용한 후성 유전학 조절 및 치료법에 대한 했고, 요걸 또 연결해서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생물학 연구와 양자역학의 결합응납.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심화된 과정이죠. 세포생물학과 물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융합적인 어떤 주제에서 교과 간 연계와 학년 간 연계를 통해서 계속 디벨롭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1.3등급이 의대 됐어. 그럼 직윤이 요번에 1.03이고 1.09였잖아요. 1.3이 됐어.
그리고 그냥 됐을까요? 그냥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학교가 요번에 발표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에서 이제 바로 세포생물학과 물리학을 연계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물리를 좀 좋아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뭐 했죠? 계량 경제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경기순환 이론상 코스피 2200의 추세선 예측,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실증 분석,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IPO가 기업 가치 개량에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다면적 심층적으로, 그죠? 수학과 연결하고 계량 경제를 메인 테마로 해서 이렇게 했죠. 아까 걔는 유전학에 대해서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